박은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시 공무원이 박은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방임 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뒤늦게 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 정치 판사들이 기각을 했습니다. 경찰이 이제 국민들의 비판에 몰리니까 이 박은순 성추행이 방조되었는지 의혹을 살피겠다고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청의 여성청소년과가 법원에 냈는데 압수수색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법원이 오늘 기각을 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대상은 시장실과 비서실이 있는 6청 그리고 숨진 곳에서 발견된 개인 휴대전화 한 대 등이었습니다. 자, 법원이 왜 영장을 기각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오늘 그 피해 여성과 또 그를 돕는 김재련 변호사 등은 2차 기자회견을 해서 쟁점과 또 서울시의 합동조사단 구성과 관련된 입장, 향후 계획 등을 밝힐 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아마 기자회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 박은순 사망과 관련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피해자가 서울시에서 자신의 지금 피해 사실을 호소하니까 안 받아주니까 위기센터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자, 이 피해자가요, 공채자예요. 박은순이 데리고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무직으로 시장 따라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 공무원 임명 전에 공무원으로 이제 시험 합격해서 실습 기간인 15대 시장 비서실로 발령이 났다는 거예요. 자, 피해 여성은 지금 2015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4년간 비서실에 근무했는데 정식 공무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제 수습기간이라고 하는 지방행정서기보 15 국어 공무원이겠죠. 그걸로 서울시 산하 사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소에 근무 중이었는데 갑자기 시장실로 발령이 나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의구심을 자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 구급 공채로 입사를 해서 사업소에 배치되었다가 비서실로 발령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15라는 것은 공무원 시험에 걸린 사람이 정식 공무원이 되기 전에 이제 일정하게 공무원 자격이 있는지를 보는 수습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규 채용 공무원은 누구든 다 수습 기간이 있고 그걸 거치고 나면 정식 공무원이 되죠. 그래서 6급 이하 공무원들의 15기간은 6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 내부에서도 전화도 한 통 제대로 못 받을 건데 이 신참이라서 15라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지금 시장실로 발령을 냈는지 이해가 안 간다. 15가 시장을 보좌하는 막중한 일을 어떻게 하기 위해 시청의 비서실로 발령받았는지 매우 이례적이다. 보통 비서실에 근무하려면 시장의 척근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고 시장의 스타일에 대해서도 알고 시장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틀에 대해서도 알고 이래서 전화 오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비서실에서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15 출신이 시장실로 직행한 선례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다수 인사과 공무원 출신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김재련 변호사는 뭐라 했는가 하면 피해자가 어느 날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데 연락을 받고 오후에 시장실에 면접을 보고 난 뒤에 비서실 근무 통보를 받고 4년간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원한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실 근무도 지원하지 않은 서울시의 산하의 수많은 신참 공무원 후보 중에 어떻게 이 사람을 알고 콕 집어서 비서실로 끌어올렸는지 지금 의문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비서실에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정원도 있어 선발 요청이 오면 전체 직원 명단을 보고 업무에 적합한다고 판단되는 인원을 복수로 추천한다는데, 자, 피해 여직원이 15에서 먼저 추천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자, 15를 그거 넣으면 사고 칠 가능성이 크죠. 실수를 할 수밖에 없죠. 경험이 부족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성이 수차례 내 자리 좀 옮겨달라고 했음에도 묵살했다는 거예요. 보통 경무 기피 부서 외에도 일반 부서도 2년 근무하면 옮기고 싶다 하면 그걸 반영해서 전보 조치를 하고 고충을 호소하면 2년이 안 돼도 옮겨주는데, 그런데 이 여성이 원하지도 않았고 옮겨달라고 하는데도 그대로 이런 일을 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는 행동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여성이요, 그냥 이걸 묵묵히 참고 있었던 게 아니라 서울시 안에서 비서실 등에 곳곳에 좀 이런 것 때문에 힘이 든다, 옮겨달라 해도 다 깔아 뭉개니까 서울시 안에서는 내가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이 없겠다 생각하고 외부에 성폭력 위기센터를 찾아가서 지원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센터가 김재련 변호사를 소개했고, 김 변호사가 지난 7월 13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이 사실을 폭로하면서 지금 이것이 공론화된 내용이죠. 그래서 피해자가 서울시가 자기가 박원순 시장한테 성추행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아무리 호소를 해도 방치를 하고, 이제 이 피해자를 그냥 네가 참아라는 식으로 하니까 위기센터를 찾아가서 법률 지원을 요청했고, 그래서 위기센터 법률 자문위원이던 김재련 변호사가 맡았다. 이건 우리가 이미 추정을 했죠. 그래서 5월 12일 날 처음 만나가지고 상담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이 성폭력 위기센터는 2001년에 만들어진 여성단체죠. 그래서 피해자가 지난 13일 날 그 김재련 변호사를 통해 기자회견을 할 때도 지속적인 피해에 대해 여러 차례 호소했고, 동료 공무원이 박원순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도 있다. 자, 이 성적 괴롭힘에 대해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달라고 요청도 했다. 자, 그냥 정무직으로 왔으면 비서에서 끝나야죠. 김지연이 같은 그 안희정이에. 그건 딴 부서 못 가지요. 그렇지만은 이 여성은 공채로 합격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옮겨줘야 되고, 또 심지어 4년 동안 여기 붙들어 놓고 있었다는 것도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피해를 호소해도 시장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뭉개면서 피해를 사소하게 몰아가서 더 말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재련 변호사가 위기센터 이사고 자문위원이라서 법률 지원을 담당했는데, 그래서 이런 사태에 대해 경험이 많다 보니까 맡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위기센터는 별도의 수수료도 받지 않고요, 이 자문을 맡는 변호사한테는 고소 단계부터 1심 판결을 날 때까지 12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변호사로서는 이건 무료 변론이나 마찬가지죠. 기본 경비도 들어가고요. 자, 지금 여성 변호사 단체 등에는 정부와 여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 피해자의 순수성을 의심한다라는 이런 발언은 2차 가해에 해당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에 보면요,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2011년, 즉 9년 전에 개혁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박원순이 서울시장에 당선됐고, 그가 그야말로 성평등을 주장하고, 그래서 그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시행하겠다, 서울시를 성평등 도시로 만들겠다, 여성 친화 도시, 여성 안심 도시로 만들겠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자들.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실상은
피해자가 박 시장의 기쁨조 같은 역할을 강요당했고 속옷까지 챙겨야 되고 비서생활 4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 그래서 그야말로 여성 안심 도시에서 지 시장실 방 안에는 공채 공무원을 시장 기쁨제로 두어서 시장을 기쁘게 하기 위해 혈압도 재줘야 되고 휴일날 새벽부터 같이 달려야 되고 속옷도 챙겨주고 시장이 무릎에 호하게도 이렇게 봐줘야 된다.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서울시라는 소왕국의 왕이고 그가 임명한 정무직들이 그야말로 서울시의 지금 친위대 신하들을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 행정직 여비서 한 명의 고통이 그냥 그대로 깔아뭉개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미니스트 시장이라면서 서울시 조직도를 보면 젠더 특보, 젠더 정책팀, 젠더 자문관 조직은 외형적으로 여성 친화적으로 다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성폭력 센터에서 일하던 사람 데려다가 여성 특보를 했는데 그 여성이 제일 먼저 박원순한테 고소 사실 좀 논의하자 했을 걸로 보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젠더 특보라는 여자가 사건이 터지니까 박원순의 안위를 걱정해서 대책을 했지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에서 국민 60% 이상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데 지금 2차 가해가 난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박원순의 성추행을 방조하고 묵인하고 조장했던 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서울시 산하 조사위원회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경찰이 박원순을 죽었다고 공소권 없음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자, 김학의 별장 사건 때는 공소직 기간이 지났지만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 문가리우스예요. 자, 김학의 때는 공소기간이 지나도 진실을 밝혀야 된다 했는데 지금 박원순은 죽어서 공소권 없음이니 이 사건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판사가 서울시에 대한 영장을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이거는 이 정치 판사들이 가득 찬 이 나라에서 박원순의 진실은 거기 막혀서 밝혀질 수가 없고 그냥 죽었으니 끝내자라고 말하는 게 이 나라 진보 운동권 페미니스트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자들의 실체냐 이 이야기를 제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박원순의 죽음에 대한 모든 진실은 성역 없이 밝혀져야 한다. 저는 지금 박원순의 죽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 정치 판사 또 주저하면서 마지못해 움직이는 경찰 또 검찰에도 지금 고발장이 접수되었을 건데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검찰 이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여성 단체들이 입장이 있으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 이번에도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 앞으로 여성 문제라고 입장을 영원히 밝힐 자격이 없다. 서지현이나 이제 임원정이나 이런 검사들은 이제 여성 문제니 뭐 사회 문제에서 입장을 밝히기만 하면 다들 그냥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말하지 말라면 앞으로 이제 여성 운운하면서 무슨 뭐 메가리니 페미니스트니 이제 그런 말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제가 묻습니다. 대학로 앞에서 그렇게 수천 명씩 모이던 여성들은 다 어디 갔고 그걸 조직해낸 이 정권의 의용 여성단체 리더들은 다 어디 갔어요? 자, 정말 치료도 못 받은 불쌍한 정신 이상이 있는 남성이 여성을 화장실에서 죽였다고 그걸 남녀 간의 여혐 남용 문제로 몰고 가가지고 집회를 하고 그런 짓거리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한국의 최고 권력층에 속하는 사람이 겉으로는 여성 친화적이다, 여성 안심 도시다라고 말하며 집 방 안에서 여성을 성희롱 추행을 4년간이나 자행해온 부분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는 것은 당신들은 양심도 없는 것들이다. 당신들이 여성운동을 했고 페미니스트 이런 걸 주장하는 것은 전부 돈이나 어디서 끌어들이고 정치 해먹으려고 의용단체로서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여성들이 다 문재인 지지했어요. 자, 여성들 30대 여성들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런 여성들이 대부분이 문재인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에 침묵하는 거는 이게 떠들게 되면 문재인한테 피해간다고 침묵합니까? 이게 여성운동이에요? 정치운동이죠. 결국 한국의 페미니스트 운동이나 여성단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좌파적 의용단체들에 불과했다. 지금 이쯤 되면 다 들고 일어나서 기자회견을 쭉 늘어서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성운동 바탕으로 한명숙이고 남인순이고 다 국회의원 달고 배설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 중에 여성운동한 사람이 한둘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야 초월해서 국회에서 모여서 제대로 수사해서 진실 밝히자고 해야 되고 피해자한테 가해하지 말라고 주장해야 되고 여성단체들도 나와서 전부 입장을 밝혀야 되고 여성가족부는 이럴 때 이야기를 해야지. 예? 입을 다물고 있어요. 여성가족부는 서포 15조에 이야기했지만 저거 반드시 없애야 된다. 존재할 필요가 없는 조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비열한 자들이에요.